그들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냉장고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적 24시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실화 중 하나, 식인 부부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실제 범죄 기록입니다. 약 20년 동안 두 사람은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었습니다. 장소는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한적한 교회의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엔 드미트리 박시예프 35세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 박시예바 42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부부를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약 30명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라는 걸요. 1999년 겨울 첫 번째 피해자가 사라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죠. 이상하게도 그 시기 이후 이 마을에서는 실종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가출이나 범죄 조직의 납치로 추정했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점만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7년 9월, 무려 18년이 지난 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그 핸드폰이 어떻게 이 끔찍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크라스노다르의 한 도로 공사 현장. 작업을 하던 기술자 한 명이 도로 옆 풀숲에서 스마트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먼지와 흙에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 중이었죠. 그는 단순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전원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첫 이미지를 본 순간 그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화면 속엔 한 남성이 잘린 사람의 손을 자기 입에 넣고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특수분장 사진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사진들에서 그는 절단된 머리를 들고 있었고 피로 물든 부엌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 하나하나에는 날짜와 시간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핸드폰은 러시아 내무부 사이버 수사대에 넘겨졌습니다. 분석 결과 사진의 GPS 데이터는 크라스노다르의 한 공군학교 기숙사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핸드폰의 소유자는 드미트리 박시예프 35세의 기술자이자 조종 사양성학교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죠. 처음 신문에서 드미트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에요. 산책 중에 시신을 발견했어요. 장난삼아 사진을 찍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장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은 학교 기숙사 안의 한 구석 좁은 방이었지만 냄새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냉장고를 연 순간 수사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안에는 냉동된 사람의 신체 조각들이 있었죠.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거기엔 벗겨진 두피, 절단된 손가락, 그리고 작은 용기에 담긴 살덩이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부엌 한쪽 선반에서 발견된 인육 조리법 노트. 그 노트에는 부드럽게 굽는 법, 고기 냄새 제거를 위한 양념 등의 구체적인 조리 과정이 적혀 있었죠. 경찰은 즉시 그 집을 봉쇄했고 현장에서 최소 8명의 희생자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드미트리의 체포 후 경찰은 그의 사실혼 배우자 나탈리아 박시예바 42세. 그녀는 군 간호사로 일하며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괴팍하기로 유명했죠. 수사 결과 그녀가 이 모든 범행의 공범이자 동조자였음이 드러납니다. 드미트리는 자백합니다. 처음엔 그냥 죽여봤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탈리아가 그걸 요리했어요. 그리고 우린 같이 먹었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식사 메뉴를 이야기하듯이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그들은 1999년부터 약 30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 그리고 현지에서 실종된 사람들. 경찰 기록에는 미해결 실종으로만 남아 있었죠. 언론은 이 사건을 러시아의 한니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SNS와 포럼에는 이 부부의 사진이 순식간에 퍼졌고 그들이 찍어둔 기괴한 셀카는 인터넷 전역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부부가 매일 길에서 마주치던 그들이 20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웃 중 한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선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고기 썩는 냄새 같았죠. 하지만 부인이 워낙 괴팍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냉장고 그리고 그 속에 기록된 날짜들. 그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년에 걸친 식인 연쇄살인 기록이었죠. 그 한 장의 사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드러낸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두움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그 날짜는 냉장고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처음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은 1999년 크라스노다르의 겨울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드미트리 박시예프는 당시 17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잔혹한 성향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고 어머니는 술에 의존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공감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건 그보다 7살 연상이던 간호사 나탈리아를 만나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이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공포를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점점 어두운 관계로 빠져들었죠. 서로의 잔혹함을 자극하면서 1999년 12월 28일 그날은 한겨울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와 나탈리아는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있던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귀가 중이었죠. 드미트리는 부드럽게 다가가 추우니까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날 밤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외진 숲속으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그 후 시신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날짜를 종이에 써서 보관했죠. 그것이 바로 냉장고에서 발견된 1999년 12월 28일의 의미였습니다. 드미트리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낀 건. 이후 그들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냉장고에는 여러 개의 용기와 봉투가 있었고 각각 날짜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살인의 연대기였습니다. 1999년, 2003년, 2008년, 2012년. 해마다 새로운 이름 없는 희생자가 냉동고에 추가됐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집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VHS 테이프에 조리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탈리아는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냄비 속 고기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요리를 하는 사람처럼 웃고 있었죠. 냄새가 참 좋아. 오늘은 조금 더 익혀야겠어. 그건 인육이었습니다. 수사 중 밝혀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일부 주민들은 이 부부가 만든 고기 만두를 학교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크라스노다르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부가 만든 만두, 고기 맛이 이상하게 부드럽다.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난다. 일부 현지 언론은 그들이 인육을 일반 식용고기로 위장해 판매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의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냉장고 속 라벨 중 일부에는 판매용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 식용으로 가공된 사람의 고기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부가 단순한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식인성 성도착증에 빠진 부류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살인과 식인을 통해 쾌락과 결속을 느낀 것입니다. 서로의 범행을 통해 운명 공동체처럼 얽혀 있었죠. 나탈리아는 자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우린 그 일을 함께할 때만 진짜 부부 같았어요. 그녀에게 살인은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해치며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그 시신을 나누며 영원한 유대를 다지는 것. 그건 인간이라기보다 짐승의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했지만 그들은 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주로 외지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들은 조종사 학교의 간호사와 기술자, 즉 국가기관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의식은 그렇게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인의 기록이자 두 괴물이 만든 비틀린 일기의 페이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죽이고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었습니다. 살인을. 그리고 그 살점을. 이제 우리는 이 부부가 왜 사람을 먹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20년 동안 그 범행을 숨길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수사팀은 박셰프 부부의 기숙사 방에서 수십 개의 USB와 CD, VHS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인육 조리 과정이 담긴 영상이었죠. 화면 속 부엌은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나탈리아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칼로 무언가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드미트리는 웃으며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오늘 저녁 메뉴는 고기 스튜야. 조금 질긴데 그래도 신선하지. 그녀는 냄비를 저으며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조리 장면 뒤로는 한쪽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날의 피해자였죠. 날짜와 이름 그리고 완료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부부의 관계를 식인성 결합이라 부릅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형태죠. 드미트리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람을 죽일 때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난 그녀에게 더 깊이 빠졌죠. 두 사람은 서로의 정신을 좀먹으며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드미트리에게 피해 충성을 요구했고 그는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살인은 사랑의 증명이었고 시기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는 평소엔 매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드미트리는 학교 기술자, 나탈리아는 간호사.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조용하고 내성적인 부부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안에선 매일 밤 지옥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테이블 위엔 와인과 고기 요리, 그리고 그들은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만의 저녁이야. 냉장고 속엔 희생자들의 일부가 저장돼 있었고 그들은 그걸 천천히 계획적으로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고기로 인식했습니다. 냉동고에 사람을 보관하고 식탁에 올릴 때는 재료라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의 완전한 붕괴. 사건이 공개된 뒤 러시아 사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러시아의 한니발 렉터라 불렀고 SNS에서는 그들의 만두를 먹은 적이 있다는 자극적인 괴담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현지 방송에서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악마의 행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살인 중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살인을 통해 아드레날린을 느끼고 식인을 통해 그 쾌락을 연장한 것. 2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의 과정 자체를 예술처럼 여겼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냉장고를 열었던 형사는 이후 심각한 정신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죠. 냉장고 안에 있던 건 단순한 시신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요리되어 있었어요. 향신료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증거 보관소에 보관된 그들의 요리 노트엔 특별한 날의 레시피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들의 결혼 기념일. 전문가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이들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였을까? 아니면 환경이 만든 괴물이었을까? 드미트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평범했어요. 다만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나탈리아는 마지막 진술에서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괴물이 아니에요. 우린 솔직했을 뿐이에요. 그녀에게 사람을 먹는 행위는 죄가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윤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생물로 퇴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들과 같은 어둠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기록은 아직도 러시아 경찰의 서류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드미트리 박시예프는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연일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30명을 먹은 남자, 지옥에서 온 부부. 그의 아내 나탈리아 역시 곧 구속됐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집안에서 인육 조리 영상 외에도 살인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지는 낡은 노트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표지는 붉게 얼룩져 있었고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기야.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법정에서 나탈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마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우리에게 악마가 되길 원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오히려 검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분노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일기엔 살인 당시의 심리와 조리 과정,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짧은 단상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짜별로 살인의 동기를 적어뒀습니다. 2002년 3월 봄이 오기 전 드미트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우린 새로운 고기를 찾았다. 2008년 6월 여름의 냄새가 싫었다. 사람의 살은 여름에 보관하기 어렵다. 2013년 1월 냉장고에 빈자리가 생겼다. 다시 채워야 할 때다. 그녀에게 살인은 감정의 해소이자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드미트리는 일기 중간중간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탈리아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나는 단지 따랐을 뿐이다. 그들의 글씨는 점점 일그러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문장은 단어가 아닌 기호로 변해갔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건 미친 게 아닙니다. 그건 의식적인 예술 행위였습니다. 수사 후 경찰은 박시예프 부부의 집에서 압수한 냉장고를 증거 보관소 43호로 이송했습니다. 그 냉장고는 지금도 러시아 남부의 한 보관 창고에 봉인돼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 냉장고를 저주의 냉장고라 불렀습니다. 냉동칸 안에는 여전히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직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시신만 1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아의 일기에 적힌 숫자는 30명 이상이었죠. 즉, 아직도 18명 이상의 피해자가 찾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체포 후 드미트리는 크라스노다르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며칠 뒤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는 수사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매일 밤 그녀가 나를 부르던 목소리가 들려요. 드미트리는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정신병동 수감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기이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사람 얼굴을 그리며 내일 먹을 사람이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는 2019년 수감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교도소 관계자들은 그의 시체가 마치 웃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미소는 셀카 속에서 보였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사망 후 러시아 언론은 나탈리아 박셰예바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 살아 있었죠. 기자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사랑했나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의 반쪽이었어요. 나는 그를 먹었고 그는 나를 사랑했죠. 그녀의 말은 전 세계 언론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금도 그 관계가 끝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고기는 냄새가 좋아요. 여러분은 절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죠. 사건 이후 러시아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인육식당 괴담이 전국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 식당은 판매 부진과 불매운동으로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정부가 연쇄살인자 심리 분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찰학교 교재에는 이 사건이 인간성 붕괴 사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블로그, SNS 영상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끌리면서도 그 어둠을 끝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러시아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 아래엔 날짜도 서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음 장을 이었을 것처럼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일기의 마지막 몇 페이지가 의도적으로 찢겨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언제,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피해자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신을 먹은 겁니다. 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얼굴로 이웃처럼 우리 곁을 스쳐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죠.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진짜 괴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둠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